예,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나 섹터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 또 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키움증권 권준수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가 참 이렇게 많이 오르나? 단기 반등이 아닌데? 이럴 정도로 사실 상승이 왔다가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또 최근에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이나 주가 흐름들 먼저 좀 현 주소를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6월에서 8월까지 좀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예. 크게 뭐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반기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리튬 가격이 좀 올랐었는데 그 요인은 이제 중국에서 구조조정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랐던 게 양극 접지들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ESS 수주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주가 좀 올랐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기 좀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좀 회복되는 업체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선별해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2차 섹터의 좀 추세적인 반등 자체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9월 말에는 이제 보조금이 미국 쪽에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지금 4분기부터 아마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이미 재고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 올라온 것이 소위 이제 본업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밑에서 한 10%, 15% 오르면 그러라고 생각했는데 종목별로는 뭐 한 30% 이상 오르지 않았었나요? 그런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실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거라고 했다가 1분기, 뭐 2분기 계속 이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돌아보면 대체로는 안 좋았지만 기업별로는 뭐 좀 특별한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또 있었던 것도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실적 자체는 좀 최악을 좀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조금이 3분기 말에 좀 종료가 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미국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미국 노출도가 큰 업체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지금 AMPC나 아니면 그 외 일회성 요인들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 때도 일부 업체들이 컨센을 좀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업 자체만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캐즘이라는 산업 성장의 초기 국면에 이 덜컹거리는 구간들은 물론 캐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봤을 때 EV 쪽에서 업황이 정말 좀 좋아질 수 있는 때는 아까 이제 내년 얘기하셨는데 대충 이제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업체들이 돈을 버는 시점은 2027년쯤이나 될 것 같아요. 특히 27년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주가는 좀 선행적으로 6개월 정도 땡겨서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악재나 이런 뭐 실적 부진, 캐즘 이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됐지만 아직 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자체가 좀 많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나 아니면 4분기 실적 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좀 실적이 회복되는 업체들 위주로 선별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최근의 주가 상승의 배경 가운데 뭐 섹터 로테이션 얘기는 좀 빼면 리튬 가격 상승과 이제 ESS의 부각인데요. ESS는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ESS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ESS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자료를 발간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방 수요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력 수요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이제 신재생이 오르다 보니까 연계형 ESS가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한 90% 정도를 ESS 배터리에 차지했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이 향후 26년부터는 좀 상승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세가 미국에서 이제 대중국 관세가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는 부분이 ESS 쪽에서 발생을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부터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PFE 규정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공납지들이 지금 반사수혜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납지들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지금 공장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수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도 좀 살짝 여쭤볼게요. 최근에 반등했던 것이 리튬 가격, 중국 정부에서의 어떤 공급망 통제 내지는 뭐 과잉 생산 축소 이런 거였는데 그게 뭐 중국도 정책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CATL 관련된 것들을 뭐 계속 리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니면 또 그게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인지 그 부분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아직까지는 그 펀더멘털만 보시면은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네, 맞고 최근에 올랐던 것도 이제 리튬 선물 가격이 좀 주도하면서 현물 가격이 좀 뒤따라 움직였었는데 관건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이런 이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그런 게 좀 이제 실제 펀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철강 쪽은 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 방향성을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중국은 정책 자체가요. 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별로 좀 얘기를 하면서 기업별로 주목할 포인트를 좀 점검을 해볼게요. 먼저 셀업체 보면 그래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ESS에 계속 투자하고 ESS 쪽에 성과를 또 내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어쨌든 AMPC 반영했긴 했지만 실적도 2분기 괜찮았잖아요. LG 엔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3분기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인 GM 쪽, 그러니까 미국향 나가는 거는 일부 재고 조정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MPC도 한 3분기에는 3,8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빠지는 거를 ESS랑 소형 전지 쪽에서 좀 일부 상쇄를 좀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실적은 좀 견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전방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4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좀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지금 4분기부터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몇 번 재고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재고 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조금 이제 줄인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반기에 이런 배터리나 이런 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풀린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관세나 이런 영향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말 이후부터는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재고 조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동차에 장착을 해야 되는 자동차 업체들이 일단 전방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 좀 그만 보내봐,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물건을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를 생산량을 좀 줄이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셀업체 가운데 삼성 SDI가 꽤 사실 SDI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전고체 이런 거로 많이 봤었는데 전고체 얘기는 요즘 시장에서는 좀 쑥 들어갔고 오히려 ESS 쪽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SDI가 많이 부각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SDI가 매출 비중이 ESS가 높습니다. 2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ESS 쪽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주요 비즈니스인 전기차 쪽은 최근에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고자 이제 ESS 쪽에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전기차에서 ESS로 라인 전환을 통해서 아마 이제 생산을 좀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뉴스 차원에서 우리가 게더링한 걸 중심으로 그냥 여쭤볼 테니까 우리 전문가의 권 애널리스트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삼성 SDI는 유럽 쪽에 좀 진출하려는 좀 의지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팩트인가요? 네. 그러니까 유럽 익스포저가 유럽 노출도가 큽니다. 네네. 지금 크고 추가적으로 뭐 유럽에 새로 뭐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뭐 유럽을 공략하기 위한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그 유럽 이제 투자도 그동안 계속 많이 진행해 왔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하면서 일부 이제 헝가리 공장을 조금 확장할 계획인데 네. 다만 그게 지금 전기차 수요랑 이제 좀 확인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소재는 뭐 가장 큰 쪽이 뭐 양극재일 텐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면 네, 2분기 흑자 전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흑자 났던 게 좀 일회성 요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회성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리 관련 지분법 이익이 한 네. 400억 정도 발생했었고, 인도네시아 철광석 뭐 그죠? 네, 투자 관련 이익이 이제 니켈 쪽에서 이제 한 2분기에 발생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고평가 손실 환입도 한 280억 정도가 2분기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일회성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흑자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2분기 실적도 그런 일회성 요인들을 좀 제거했을 때는 본업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일회성 요인들이 좀 계속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일단은 뭐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고 있고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또 매수 의견 가지고 가시는 기업들은 마지막에 물어볼 거예요. 그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뭐 요즘 발군 LNF가 그죠?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올랐다가 또 좀 노이즈 변동성도 크고 그런데요. 네. LNF가 주목받는 이유, 또 시장에서 최근 생긴 뭐 노이즈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LNF의 고객사 비중을 보시면 한 75% 정도가 이제 테슬라 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중에서도 이제 유럽이랑 이제 중국 쪽 일부 좀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공장 이제 공장장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생산량을 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좀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금 중국에서 이제 모델 Y L이라고 해서 6인승짜리 그 모델이 지금 판매가 되게 수요가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출하량이 한 35% 정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LFP와 관련된 거 이제 LNF가 많이 하기 때문에 ESS에 들어가는 LFP도 주목된다는 거. 그런데 최근에 이제 CV 발행 관련해 갖고 그죠? 그 전까지 잘 가다가 이것 때문에 제동이 걸렸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된 건가요? 네, 최근에 그 BW를 발행했는데 예. 일단 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지금 종료가 돼가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경쟁률도 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양극재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LNF. 네, 맞아요. BW였습니다. 네. 양극재가 오면 포스코 퓨처엠도 흐름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게 양극재도 있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어떤 다른 계열사들과의 뭐 예를 들면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것도 좀 흑연 이런 게 좀 시너지가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 쪽에서도 네. 지금 시장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7월달에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반덤핑 관세를 예비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결과가 이제 12월 5일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그게 결과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영위하고 있는 지금 음극재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레이팅 요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동안에는 흑연 쪽에서 중국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 측면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세로 인해서 중국 흑연이 더 비싸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업체 입장에서는 좀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주요 종목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처럼 2차 전지가 대규모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막 성장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트레이딩을 하는 지금은 구간이 맞는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 가운데 매수 의견이 있는 것 그리고 최선호주는 뭔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탑픽으로는 LG에너솔루션이랑 네. LN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좀 회복하는 업체 그리고 지금 뭐 수주 기대감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ESS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LFP 쪽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중저가 케미스트리 확장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NF를 지금 이제 탑픽인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컴플라이언스가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이런 건 얘기 못 하고요. 지금 제시한 이 두 기업에 대한 그 목표가하고 현 주가하고는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대략 뭐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어요? 예. 그래도 한 지금 20-30% 정도는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주목해서 봅니다. 내일 예고 잠깐 하겠습니다. 내일은 최근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 허용 그리고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거의 올 것 같죠. 그러면서 소비 관련주 가운데 화장품주를 또 얼마 전에 또 뭐 아마존 행사도 있었고요. 화장품주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 내일 만나 뵐게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한 2차 전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키움증권 권준수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